예, 그럼 여기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당시 첩보 내용을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열람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월북이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의원님 이 사실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예. 가본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친다고. 예. 아침에 민홍철 위원장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민홍철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고 제가 국방위원이고 그러니까 첩보를 열람 안 했다고 민홍철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감청 정보 말하는 거거든요. 예. 감청 자료. 그 열람 아무도 안 했어요. 국방위원장도 안 봤는데 위원이 누가 보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SI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군사 기밀을 사용해서 동시에 얻은 정보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원래 직접 그 로 데이터를 원본을 국방위에서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SI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합참해서 다듬어서 보고 자료를 갖고 오면 그 보고 자료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회의들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안 됐고 과거에는 예. SI 정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예. 이 월북 사건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SI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측이 합의해서 열람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면 안 되는 거는 비밀 유지각서를 쓰고요. 예. 알려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리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간사 역할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오늘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SI 정보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 거의 땡깡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저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을 때 예. 국민의힘에서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큰 목소리로 월북 아니다 조작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태경 의원님이 하셨던 기억은 나요. 근데 당 전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았던 거죠? 제가 주로 대변을 하죠. 예, 그러면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요즘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해요. 거의 뭐 인권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자 이런 전두환 스타일 발언도 하고. 우상호 위원장이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식 통치 스타일 아니에요?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 아까 땡깡 부린다고 하셨는데 그 미국 측 협조를 받아가지고 당시 SI 정보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미국 협조 받을 것도 없어요. 감청 정보는 우리 합참에 다 있어요. 감청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그렇죠. 지금 월북이라고 주장했던 당시에 유일한 직접 근거,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증거랑 정황 증거가 있는데 예. 직접 증거는 그 감청밖에 없어요. 감청. 그러면 그 당시에 국방이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던 당시에 의원님들만 들어가셔서 회의했던 걸 알고 있는데 정보위도 그렇고 그때 SI를 좀 직접 열람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는 거절당하셨던 거였나요? 민주당이 반대했죠. SI를 보자는 것에 민주당이 그 당시엔 반대를 했었다고요? 같이 한번 보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죠. 네. 의원님 만약에 그 감청 정보를 봤는데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표류 중에 북한 그 경비정들에게 나 월북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월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그렇게도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대준 씨죠. 네. 이대준 씨는 그분 형님이고. 청구를 겨누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왜 왔냐 살기 위해서 나는 뭐 북한에 살려고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결정적 반박이 뭐가 있냐면은 월북 아니라는 것이 그때 이제 김정은 사과문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사과문 내용을 보면 그 이대준 씨가 도주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군에 잡혔을 때 북한군의 그 앞에 총구를 겨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주하려고 한 조짐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북한군은 월북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나름 전문가여서 얘기하는데요. 예. 월북은 북한에서는 수령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월북한다고 보기 때문에
총선 안 시킵니다.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면. 근데 윤건영 의원은 이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그게 정황 반증할 수 증거는 있는 뭘까요? 그거 바로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아, 그 감청 자료에. 그 감청 안에.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살기 위해서 뭐 순간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월북이라는 그거 하나만 단어를 가지고 맥락상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그렇죠. 월북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그런 황당한 짓을 한 거라니까요. 예. 이 당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보고 받은 다음에 3시간이 지나서 피격돼 사망했다고 하죠. 그럼 그 이제 3시간 동안 그 청와대 대응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질의응답 속에 있었는데 예. 그 3시간 동안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지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당시 보고가 서면 보고였거든요. 예. 서면 보고를 안 받든지 아니면 서면 보고를 보고서도 문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 떨어진 거는 죽고 나서 그날 밤에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했을 때 구두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처음 지시가 떨어졌어요. 근데 하 의원님 예를 들어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든 아니면 표류를 했든 간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분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서로 월북자라 하더라도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죽이는 과정이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거의 그렇죠. 뭐 IS처럼. 왜냐하면 바닷속에 6시간 끌고 다녔어요. 놓치기도 하고. 바닷속에 끌고 다니면 부유물에 타서 거의 물고문이에요. 물 엄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총알을 10발 이상이나 쏘고 마지막에 뭐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못 구했다. 이 사람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는 여론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월북론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6시간 동안 끌고 다니고 이런 정황들이 그 NLL 북쪽에서 이루어졌고 그걸 한국군이 관찰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정은하고 소통 창구가 있었어요. 9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 보내고 9월 10일 날 김정은 답장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있어서 들떠 있었어요. 문재인 예. 정부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이야기했으면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채널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서해에 누가 표류했는데 북한에 혹시 발견되면 보내줘라. 이런 뭐 국방부에서 대변인 발표만 있었어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구하려는 노력을 아무도 안 했어요. 지켜보기만 했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 당시에 그 월북하신 그러니까 그 사망자가 죽어도 싸다는 여론을 위해서 월북을 성급하게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그러면? 저는 월북 프레임이 두 가지 이유인데 책임 회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국민 보호하지 못한 세월호 이후에 이것도 그 죽는 과정이 너무 잔혹해서 문정부 책임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월북 프레임을 꺼낸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질까 봐. 반북 여론이 엄청 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개인 책임이다 죽은 거는 북한 책임보다 남한 정부 책임보다 개인 책임도 아울러 크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월북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 정보 공개를 지금 유족들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어떤 대통령 방법이? 기록물에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 추측인데 한 23일 1시경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회의한 것들 그 회의에서 증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몰아가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다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청와대 회의는 어떤 회의를 말씀하십니까?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까? 23일 1시 안보실장 주최로 예.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 회의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왔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그 회의랑 또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또 한 2번 열리는데 예. 그 두 가지 회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이 공개하려면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데. 그 자료들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낸 거고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법원 판결을 거부해서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존재하는 자료라고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게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합니다. 예. 청와대 내에서.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자료를 굳이 비공개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사실 이건 법원 판결 불복이죠. 그 지정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보니까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뭐 협의해 보면 어떨까 좀 생각도 있고요. 예. 좀 생산적으로 저희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뜻은 전혀 없어요. 진실을 규명하자는 건데 예.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 민주당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해서 저는 민주당에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난처하지 않으면은 공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하나 감청 정보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만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한적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민주당과의 대화를 계속 하실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 묻고요. 그 당내 현안만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또 설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거친 네. 말을 주고받았고 이걸 보고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당 운영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네요. 이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걱정이 크고요. 이제 제일 지금 그 변수가 윤리위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네. 수사가 아니면 이 진상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윤리위 회의를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겠다 이런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윤리 문제 여쭌 게 아니고 최고위원과 이제 당 대표 간의 또 설전. 이 부분은 설전에 윤리 문제 때문에 있었던 거 뿌리에,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 뿌리에 그게 깔려 있어요. 아 근본 뿌리에 윤리 문제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윤리 문제로 지금 약간 그 심기가 좀 불편하신 상황입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예. 막 다른 최고 좀 관계가 평소에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최고위원들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언론에 그대로 상황이 노출되다 보니까 과연 적절한 모습이었나라는 지적을 또 많이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 대표도 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절제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리위도 지금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하게 됩니까? 그 어떤 수사기관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 어떤 결정을 하기가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약하고 특히 이제 쟁점이 그거더라고요. 뭐 7억 원 각서가 있는데 예. 이 대표가 시킨 거냐 아니면 그 비서실장이 자기 재량으로 한 거냐. 근데 이 대표하고 그 비서실장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윤리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리위가 너무 무리하게 결론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